드디어 우승을 이루어낸 손흥민 선수의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감동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까마득한 밤하늘 아래 고요를 가르며 풋살공 터지는 소리가 메아리치던 강원도 춘천의 어느 작은 운동장. 앳된 소년 하나가 아버지의 매서운 눈빛 아래 땀을 비오듯 쏟아내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손흥민. 훗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사의 한 획을 그을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소년은 그저 축구가 좋아서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도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던 평범한 아이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지만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팀의 정상에 서겠다는 멀고도 높은 꿈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 그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눈가에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그 눈물은 지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수많은 좌절과 환희의 순간들을 거쳐 마침내 세계 정상에서 별처럼 빛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피어난 인간 손흥민의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기록이다. 손흥민의 축구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철저한 계획과 헌신적인 지도 아래 시작되었다. 한때 촉망받는 프로 선수였으나 부상의 그늘에 일찍 꿈을 접어야 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만큼은 반짝이는 재능에 기댄 사상 누각이 아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아주길 원했다. 흥민아, 축구는 건물과 같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아버지의 이 말은 어린 손흥민의 훈련 철학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의 훈련은 철저히 기본기에 집중되었다. 남들이 화려한 개인기나 전술 훈련에 시간을 쏟을 때 손흥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드리블, 트래핑, 패스 훈련을 반복해야 했다. 특히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왼발과 오른발로 수천 번씩 슈팅 연습을 하며 공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단조로운 훈련 과정에 어린 마음의 반항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고 싶은 유혹, 당장의 시합에서 이기고 싶은 조급함도 왜 없었으랴.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나중에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는 아들이 겪게 될 미래의 시련들을 미리 내다본 해안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승리에 도취하지 않는 겸손함, 패배에 좌절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을 가르쳤다. 춘천의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에서 다져진 이 시간들은 훗날 손흥민이 유럽의 거친 무대에서 수많은 빌런과 같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우뚝 설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자양분이 되었다. 16살의 손흥민은 푸른 꿈을 안고 홀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한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분데스리가의 명문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분명 큰 기회였으나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처음 마주한 독일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낯선 언어와 음식, 그리고 문화의 장벽은 어린 소년에게는 넘기 힘든 산과 같았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쌀쌀했고 동료들의 눈빛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마저 느껴졌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그는 때로는 동양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차가운 시선과도 싸워야 했다.
간혹 훈련이나 경기 중에 들려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은 그라운드 안에서의 경쟁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것이었다. 밤이면 숙소 침대에 누워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여러 번. 내가 과연 이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히려 이를 악물고 훈련에 더욱 매진했다. 그의 성실함과 잠재력을 눈여겨본 당시 유소년팀 코치들은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조력자였다. 특히 그의 양발 사용 능력과 폭발적인 스피드에 주목하며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독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1군 무대에 당당히 데뷔했고 데뷔전에서 터뜨린 골은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짜릿한 외침과도 같았다. 함부르크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발판 삼아 손흥민은 2013년 더 큰 클럽인 바이어 4 레버쿠젠으로 둥지를 옮겼다. 레버쿠젠은 매년 유럽 최정상 클럽들이 자웅을 겨루는 챔피언스 리그에 단골로 출전하는 강팀이었고 이는 손흥민에게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꿈의 무대였다. 이적 초기 팀의 기존 공격수들과의 경쟁, 그리고 분데스리가 정상급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라는 상황적 위기는 그를 시험했다. 특히 상대 팀들은 그의 빠른 발을 묶기 위해 2~3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전술로 그를 괴롭혔고 때로는 거친 파울도 서슴지 않았다. 마치 사방에서 덤벼드는 적들과 홀로 싸우는 듯한 고립감도 느꼈다. 그러나 사미 히피아 감독과 로저 슈미트 감독으로 이어지는 레버쿠젠의 사령탑들은 그의 공격 본능과 지치지 않는 투지를 높이 평가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특히 슈미트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술을 팀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했고 손흥민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볐다.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중거리 슛과 예측 불허의 움직임은 분데스리가 팬들을 매료시켰고 그는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세계적인 클럽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각인시켰다. 그의 가슴속에는 이미 세계 최고의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향한 뜨거운 야망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2015년 여름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라는 엄청난 기대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에 발을 들인 감격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즐비한 프리미어리그는 그가 경험했던 어떤 리그보다도 빠르고 거칠었다. 독일 무대에서 통했던 그의 플레이는 좀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잦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까지 겹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벤치를 지키는 날이 늘어가면서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영국 언론들은 그의 높은 이적료를 조롱하며 먹튀 실패한 영입이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여론의 문매는 그를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시켰다. 팀 동료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은 극에 달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적 첫 시즌이 끝난 후 그는 진지하게 독일 복귀를 고민하며 구단에 이적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의 프리미어리그 도전은 이대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그는 손흥민을 따로 불러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손이, 나는 너의 재능을 믿는다. 프리미어리그는 분명 어려운 무대지만 너는 충분히 이곳에서 성공할 자질을 갖추고 있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함께 이겨내보자. 감독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진심 어린 격려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손흥민에게 마지막 희망의 밧줄과도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포체티노 감독의 굳건한 신뢰를 등 뒤에 업고 손흥민은 절치부심하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다시 도전했다. 그는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고 경기가 없는 날에도 개인 훈련을 거르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갔다. 점차 리그의 빠른 템포와 거친 몸싸움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결정력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팀의 주포 해리 케인과의 호흡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환상적으로 발전했다. 서로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만들어내는 그들의 합작품은 프리미어리그 수비진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손마이너스케 듀오라는 애칭과 함께 리그 최고의 공격 콤비로 명성을 떨쳤다. 손흥민은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손세이셔널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2019-2020 시즌 벌리와의 경기에서 약 70m를 단독으로 질주하며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터뜨린 원더골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전설적인 장면이었다. 이 골로 그는 그해 가장 멋진 골에게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그의 성공가도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를 지원해준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손흥민에게도 어김없이 시련의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는 부상은 그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악재였다. 2021-2022 시즌 중반, 그는 불의의 종아리 부상으로 한동안 전력에서 이탈해야 했다. 팀이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에 그의 공백은 더욱 뼈아팠다.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은 그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좌절감에 빠져있기보다는 묵묵히 재활에 힘쓰며 동료들을 격려했다. 라커룸과 훈련장에서 그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팀 분위기를 다잡았고 경기에 나서는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항상 너희들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자세는 팀 동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팀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중요한 고비를 넘기며 끈끈한 조직력을 다질 수 있었다. 그 같은 시즌 토트넘은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충격적인 부진을 겪기도 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생소한 팀이었던 보데글림트와의 조별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6이라는 믿기 힘든 대패를 당한 것은 팀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당시 감독이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렸고 선수단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언론과 팬들의 비난은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고 팀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손흥민 역시 이 치욕적인 패배의 현장에서 깊은 무력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이 시련은 훗날 더 큰 영광을 위한 쓰디쓴 약이 되었다. 팀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허덕이던 그때 한 명의 구원 투수가 등장했으니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명장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었다. 콘테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철저한 규율로
팀 분위기를 일신하고 선수들에게 승리 DNA를 주입했다. 그는 손흥민의 공격적인 재능을 꿰뚫어보고 그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공격 전술을 펼쳤고 손흥민은 마치 날개를 단 듯 그라운드를 훨훨 날아다녔다. 콘테 감독의 열정적인 지도와 믿음 속에서 손흥민은 매 경기 놀라운 득점 감각을 선보이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즌 막바지 그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매 라운드 숨막히는 골 경쟁을 펼쳤다. 페널티킥 골 하나 없이 순수하게 필드골로만 쌓아 올린 그의 기록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최종 라운드,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 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자신의 득점왕 등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도 그는 침착했다. 마침내 그는 두 골을 폭발시키며 23골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기적을 연출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는 그라운드에 쓰러져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에는 지난 모든 역경과 서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환희와 감격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때의 인터뷰에서 그는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다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 항상 최고의 패스를 연결해준 동료들,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신 팬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의 진솔함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팀은 수많은 변화의 파도를 넘어야 했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 팀을 떠나고 감독 역시 여러 차례 교체되는 경랑의 시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2023년 여름 그의 영혼의 파트너이자 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던 해리 케인마저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팀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토트넘을 지키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동료들을 다독였고 경기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냈다. 그의 이러한 헌신과 리더십은 마침내 2023-2024 시즌 그에게 주장 완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영광을 안겨주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B클럽의 정식 주장을 맡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이는 그의 축구 실력뿐 아니라 그의 인격과 리더십이 팀 동료들과 구단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새로운 사령탑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는 젊은 선수들을 아우르고 베테랑 선수들과의 조화를 이루며 캡틴 손으로서 토트넘의 새로운 항해를 이끌기 시작했다. 2024-2025 시즌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무대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팀은 새로운 목표인 유럽 대항전 우승을 향해 하나로 똘똘 뭉쳤다. 조별리그부터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동유럽의 거친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와 일방적인 홈팬들의 응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고전하기도 했고 예기치 않은 부상 선수 발생으로 전력 누수가 생기는 돌발 변수도 겪었다. 그러나 주장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로 나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솔선수범하는 플레이와 따뜻한 격려로 젊은 선수들을 이끌었다. 토너먼트 라운드는 매 경기가 살얼음판과 같았다. 특히 8강에서 만난 이탈리아의 강호 AS 로마와의 대결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1차전 원정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탈락의 위기에 몰렸지만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손흥민은 연장 혈투 끝에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준결승으로 이끌었다. 그의 발끝에서 터진 골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팀 전체에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준 기적의 불씨였다. 준결승에서는 독일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대망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상대는 프리미어리그의 숙명의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 경기 전 손흥민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투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며 후반을 기약하는 전략을 택했다.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고 양 팀은 1진1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0-0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22분, 마침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며 경기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주장 완장을 넘겨받은 그는 지친 동료들을 독려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기 위해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히샬리송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린 것이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17년간의 기나긴 무관의 한을 푸는 순간이자 주장으로서 팀의 첫 우승 트로피를 안기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동료들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토트넘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새로운 역사의 탄생을 축하했다. 경기 후 벅찬 감격 속에서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팬들을 향해 진심을 전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님, 코치님들, 모든 동료 선수들, 그리고 변함없이 저희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뤄낸 우승입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늦게 이 기쁨을 안겨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가늘게 떨렸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서 그는 자신을 향했던 수많은 시선과 평가들을 떠올린 듯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우승을 통해서 그분들도 저를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과 냉대마저도 포용하려는 그의 이 말은 승자의 여유를 넘어선 한 인간의 깊은 성찰과 따뜻한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승리의 기쁨만이 아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넓어진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지만 손흥민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성공,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리그 우승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그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맬 것이다. 그의 축구 인생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감동으로 채워져 있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가 되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손흥민의 축구 여정은 단순한 한 명의 성공한 스포츠 스타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준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수많은 위기와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승리의 감동을 선사한다. 첫째, 기본의 가치와 성실함의 힘이다.
화려한 기술 이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져온 기본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강조했던 그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는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의 가장 단단한 초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둘째,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겸손의 미덕이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한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후에도 늘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그의 겸손함은 진정한 실력은 외적인 치장이 아닌 내적인 성숙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셋째,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와 회복 탄력성이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부상과 부진의 아픔, 쏟아지는 비판과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강인하게 일어서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과 팀을 위한 헌신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환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고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이타적인 마음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다섯째,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변치 않는 초심이다. 어린 시절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품었던 그 순수한 꿈을 그는 세계 정상에 오른 지금도 여전히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변치 않는 초심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여섯째, 비판마저 끌어안는 포용과 성숙함이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성과를 통해 그들의 마음까지도 얻고자 하는 그의 태도는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준다. 이는 수많은 평가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나아가려는 깊은 내면의 성숙함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교훈이다. 그는 비판을 원망으로 되갚는 대신 더 나은 결과로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모두의 박수를 받으려 노력하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보여준다. 손흥민, 그는 이미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발자취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과 깊은 교훈으로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의 끝나지 않은 위대한 도전을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박수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응원할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